영어아카데미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수희 선생님이라고 해. 자, 우리 이번에 토요일에 파이널 보고서 봤을 텐데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문제가 조금 쌤이 내면서도 많이 어렵다고 느끼긴 했는데 그래도 쌤이 그냥 낸 게 아니라 몇 년치 해석중 기출 다 분석해서 아 이런 게 많이 나오는구나, 이런 걸 어려워하는구나 하는 문제들만 냈으니까 다들 그래도 조금 열심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항상 쌤이 애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파이널 모의고사를 잘 봤다고 해서 너무 자만하지도 말고 못 봤다고 해서 너무 의기소침해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파이널 모의고사일 뿐이야. 잘 본 사람은 그래도 본인이 어려운 걸 계속 분석해서 열심히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잘 못 본 학생들도 마지막 남은 시간 열심히 정리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어려운 4점짜리랑 그 다음에 완전 너무 어려운 5점짜리 그 다음 같이 쌤이랑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3번 문제를 볼게요. 자, 너네 문제 풀 때 갑자기 3번부터 너무 조금 헷갈려,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내용이 나와서 많이 당황했을 텐데 이거는 그냥 이걸 잘 기억해줘야 돼, 얘들아. 우리 생각보다 고등학교에서도 되게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직각 삼각형에서 내가 여기 길이를 A라고 하고 여기 길이 B, 여기 길이를 C라고 줄게요. 그 다음에 수살만을 내리고 직각, 그 다음 여기 얘를 내가 높이를 H라고 두면 어떤 게 굉장히 자주 나오냐면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H다. 이게 정말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남들보다 더 어렵게 문제를 풀게 되니까 이거는 꼭 머릿속에 넣어두고 같이 3번 문제를 볼게요. 자, 다들 필기를 하셨겠죠? 그럼 이거는 지우고. 자, 여러분 3번 문제. 그러면 먼저 직각삼각형이 나왔고 그 다음에 너네 이거 직각삼각형에 닮으면서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AD의 길이의 제곱은 BD 곱하기 CD다. 그럼 AD의 길이가 2니까 2를 제곱하면 4는 4 곱하기 CD. 따라서 미리 우리가 찾아놔야 되는 거는 CD의 길이가 1이다라는 거는 찾아두셔야 돼요. CD의 길이가 1이다. 그럼 우리 지금 BC의 길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5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지금 이 M은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BC의 중점이라고 했어요. BC의 중점. 그럼 우리 직각삼각형의 빗변은,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있었죠? 따라서 우리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범위를 한번 떠올리며 그럼 여기까지 길이는 빗변의 길이가 5가 되니까 2분의 5가 되죠. M이 외심. 그럼 우리 외심에서부터 삼각형의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죠? 따라서 여기까지 길이가 2분의 5니까 AM의 길이도 2분의 5가 돼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내가 이거 너무 조금해서 쌤이 한번 그려줄게요. 직각이고 여기가 D, 여기가 M, 여기가 A. 그 다음 내렸을 때 직각, 여기가 E. 우리가 지금까지 찾았던 거 한 번만 적어보면 우리 DM의 길이, 우리 DM의 길이는 지금 전체 반지름 2분의 5에서 CD의 길이 1을 빼주시면 되죠? 따라서 2분의 3. 그 다음에 AD의 길이는 문제에서 나와 있듯이 2. 그 다음에 AM의 길이는 외심의 성질 때문에 2분의 5가 되고 쌤이 아까 괜히 그걸 필기해주지 않았겠죠? 첫 번째 배웠을 때. 우리 양옆의 변의 길이 2분의 3 곱하기 2는 여기 밑변 2분의 5에다가 높이 D2를 곱한 거랑 같다 그랬죠. 따라서 이 약분되고 남변에 우리 2분의 5를 없애기 위해서 이거의 역수인 5분의 1을 곱해주면 D2의 길이는 5분의 6이 돼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에요. 괜히 너무 어렵게 가지 말고 쌤이 아까 필기해줬던 부분만 잘 생각하면 이렇게 금방 짧게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아까 그 3번 문제를 이어서 8번 문제를 같이 볼게요. 8번 문제는 좀 4점짜리인데도 불구하고 좀 난이도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 외심이 2개나 나와 있고 이게 좀 어디서 자주 본 문제들은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얘들아, 보조선을 잘 그어주셔야 돼요. 보조선. 애들이 2학년 2학기 도형 과목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보조선을 긋기 어려워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8번 문제는 어떻게 하면 무게중심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닮음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선을 그을 수 있는지 한번 쌤이랑 볼게요. 자, 그럼 먼저 다음 그림에서 두 점 G와 G'가 각각 삼각형 ABC랑 AMC의 무게중심이고 AB의 길이가 11, BC의 길이가 10, 그 다음 AM의 길이가 9일 때 우리가 찾는 거는 삼각형 G
G'의 둘레의 길이를 구한대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생각해봐야 되는 얘들아, 무게중심은 이거 진짜 고등을 안 치고 얘들아 21년도였나 20년도였나 고1 3월 모의고사에 무게중심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21번 문항으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무게중심 같은 것도 그냥 2대1 이런 공식만 외우는 게 아니라 무게중심이 뭐인지까지 잘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얘들아,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삼각형에서 여기 A, B, C라고 하면 이 삼각형 A에서 이 선분 BC를 2등분하는 선을 내리는 거야. 2등분 됐고, 그 다음 B에서도 여기 대변을 2등분하는 선을 내리는 거야. 2등분 됐고, 그러면 이 2등분하는 선들끼리 만난 이 점봉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무게중심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걸 왜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냐? 우리 G는 A, B, C의 무게중심이라고 했죠. 그러면 꼭지점 A에서 BC에 되는 이 선은 이 BC를 2등분해야 되겠죠. 따라서 BC의 길이가 10이니까 BM의 길이는 5, MC의 길이도 5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G'는 AMC의 둘레라고, AMC의 무게중심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얘도 내가 보트는 이렇게 한번 그어볼까?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이 MC를 2등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5를 두 개로 나눠줘야 돼. 그럼 얘는 2분의 5, 얘도 2분의 5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우리 이 G가 A, B, C의 무게중심이 되기 때문에 여기 비율이 2대 1이 돼야 돼. 마찬가지로 이 G'도 AMC의 무게중심이 되기 때문에 A에서 G'까지의 비율은 2, G'에서 여기까지 비율은 1이 되겠죠? 아, 그러면 여기도 2대1, 여기도 2대1. 그 다음 여기가 공통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삼각형 A, G'랑 여기를 좀 이름을 붙여줄까요? H라고 볼게요. 삼각형 A, M, H는 서로 닮은 관계가 되겠죠. 닮은 AA예요. 따라서 우리 닮은 비를 이용해서 먼저 여기 길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G, G' 여기 길이가 아까 2분의 5였죠? 얘는 얘들아 2대 3이죠. 이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밑변이니까 2대 3이죠. 따라서 3 곱하기 G, G'는 이거 두 개 곱하면 5가 되고 따라서 G, G'의 길이는 3분의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Gm은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아요? 얘가 전체가 9인데 2대 1이야. 그러면 Gm의 길이를 구하려면 그냥 9한테 3분의 1을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Gm의 길이는 3이에요. 그 다음에 애들이 진짜 난이도가 높은 게 뭐냐면 이제 G'에서부터 M까지의 거리를 쉽게 못 구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 얘들아 봐봐. 지금 여기가 2분의 5 대 5지. 이거 약분하면 1대 2예요. 근데 이쪽도 1대 2지. 여기도 1대 2, 여기도 1대 2. 따라서 삼각형 얘랑 이 큰 게 서로 닮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럼 우리 닮은 비 써주면 지금 우리가 찾는 건 여기죠? G 다시 M대 우리 여기 길이 알고 있죠? 11은 1대 2. 따라서 얘네들의 비는 1대 3이에요. 아, 그러면 G 다시 M은 계산해주면 3분의 11이 돼요.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구하는 거는 G, M, G'의 둘레의 길이니까 길이를 다 더해줄게요. 그럼 우리가 아까 구했던 거 G, G'가 3분의 5. 그 다음에 우리가 어렵게 구했죠. G'M은 3분의 11. 마지막 되게 쉽게 구했던 거 3. 그럼 다 더해줄게요. 다 3으로 통분해주면 5 더하기 11 더하기 9가 되고 따라서 답은 3분의 25. 그럼 이 문제 답은 얘들아 2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사정적이지만 마지막 G-M 길이 찾는 게 조금 난이도가 높았어요. 자, 우리 이제 어려웠던 무게중심 문제 8번은 이제 끝나고 10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10번 문제는 지금 언뜻 봤을 때는 되게 조금 좀 쉬워 보이나 싶겠지만 이거는 막상 풀어보면 조금 복잡하긴 해요. 그 다음에 쌤이 그냥 괜히 이 문제를 갖고 온 게 아니라 너네 전에 시험 봤던 거, 그 다음에 뭐 재정연도 기출, 너네 학교 교과서를 다 분석했을 때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쌤이 10번 문제는 진짜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게 뭐냐면 너네 이거 P랑 Q랑 R은 닮지 않았어요. 닮은 도형 아니에요. 얘들아 닮은 도형이 아니면 닮은 B로 문제를 못 풀어요. 바로는 못 풀어요. 우리 왜냐면 P는 사각뿔이고 그 다음에 Q랑 R은 사각뿔대가 되기 때문에 조금 끊어서 가야 돼 얘들아. 그럼 먼저 우리 문제를 읽어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부피가 250인 사각뿔을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잘라서 세 부분으로 나누었대요. 이때 P랑 Q랑 R의 옆넓이의 B가 9대 7대 9일 때 우리는 도형 Q의 부피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 생각해봐야 돼. P랑 Q랑 R이 닮지 않았기 때문에 저거 문제를 그대로 풀지 못해요. 그럼 우리 차라리 닮은 비례를 이렇게 묶어서 조금 만들어줄까? 그 생각을 먼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애초에 문제에서 사각뿔 부피 나왔으니까 그냥 사각뿔을 만들어줄게 얘들아. 그러면 얘들아 사각뿔 P 하나 있고 그 다음 이거 합치면 P 더하기 Q 얘도 사각뿔 닮은 경우 맞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합치면 P 더하기 Q 더하기 R 얘들아 이거 넓이비예요. 넓이비. 넓이비가 지금 이거래. 넓이비가 이거. 그럼 이거 한 번 합쳐주면 얘들아 P 같은 경우는 그냥 9 데리고 오면 되고 P 더하기 Q는 16,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25가 되겠죠. 다 제곱수가 나왔으니까 우리 그냥 닮은 B 바로 나올 것 같아요. 닮은 B. 닮은 B는 그러면 얘들아 3을 제곱하면 9가 되죠? 따라서 3대 4대 5가 닮은 B예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부피 구하라 그랬으니까 부피 B는 3승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 한번 정리해줄게요. P대 P 더하기 Q대. 근데 우리 문제에서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250이죠. 부피 나와있죠? 250은 이제부터 부피 B 3을 3번 곱하면 27, 4를 3번 곱하면 64, 5를 3번 곱하면 125가 됩니다. 어렵게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얘들아 125에서 250까지는 곱하기 2를 했지. 그럼 비율관계를 써서 다 곱하기 1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64에서 곱하기 2를 해주면 P 더하기 Q 같은 경우는 얘들아 128이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27에서 또 곱하기 1을 해주면 P 같은 경우는 27에서 2를 해주면 P는 54가 되겠죠. 우리 문제에서 Q의 부피 찾지? 그러면 그냥 P 더하기 Q는 128에서 P 대신 54를 집어넣으세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Q의 부피 값은 74.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거 절대로 이거 3개가 닮은이라고 문제 푸시면 안 돼요. 자, 얘들아 우리 이제 아까 4점짜리 그러니까 우리 도형의 닮은 북쪽 화면에서 4점짜리 쭉 봤으니까 우리 이번에는 경우의 수 확률에서 4점짜리 문제를 볼게요. 아마 15번 문제는 이거 본 학생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푸나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얘들아 지금 어른 4명과 아이 3명을 한 줄로 세울 때 모든 아이 양옆에 어른이 서고 싶대.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먼저 생각해보는 거야. 내가 아이들을 뭐 동그라미라고 할까요? 아이들 동그라미 아이들을 세워? 근데 그 사이에 나 어른이 다 쓰고 싶대. 그러면 여기 어른 쓰고 여기 어른 쓰고 여기 어른 쓰고 여기 어른 쓰면 딱 세워지겠죠. 따라서 얘들아 순서는 그냥 어른, 어린이, 어른, 어린이, 어른, 어린이, 어른 이런 순서로 적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딱 아이 양옆에 어른이 계시죠. 그러면 우리 그냥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른 4명이죠. 그러면 어른부터 내가 앉혀줄 거야. 얘들아 이거 첫 번째 자리에 어른 4명 있으니까 올 수 있는 사람 4명이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어른 자리지. 얘들아 이거는 다 어른 자리로 딱 픽스된 거야. 그럼 여기 어른이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여기 이미 1명 썼으니까 3명이 올 수 있겠죠? 그 다음 여기는 2명, 마지막 여기는 1명이겠죠? 아 그러면 어른을 안 치는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따라서 24가지, 24가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어른 안 쳤으니까 아이 한번 안 쳐볼게요. 여기 올 수 있는 아이 총 3명이니까 3가지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아이 2명이죠? 여기 올 수 있는 아이 1명이죠? 따라서 아이 같은 경우는 안 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6가지. 자 근데 우리 이제 마지막 애들이 항상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얘들아 언제 곱하고 언제 더하는지를 어려워하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 또는이라고 하면 더하고 그리고라고 하면 곱하고 그렇게 문제를 풀면 나중에 또는이랑 그리고가 섞여 있을 때 혹은 또는이나 그리고라는 말이 없을 때는 애들이 되게 헷갈려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얘들아 우리 곱할 때는 어떤 그럼 이거는 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얘들아 봐봐. 만약에 내가 너네한테 막 그런 예시를 드는 거야. 언제 곱하고 언제 더하는지. 자 말로 그냥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면 내가 만약에 너네가 시험을 잘 보면 만약에 우리 반이 다 평균 100점이 뜨면 쌤이 치킨이랑 피자 치킨이 3종류가 있고 피자가 4종류가 있어. 이렇게 한 거야. 그래 만약에 우리 반 평균이 95점이야. 그러면 쌤이 치킨이랑 피자 중에서 내가 너네한테 하나 사줄게. 하면 너네는 몇 가지 고를 수 있어? 총 7가지 아니야? 치킨 중에 하나를 먹든 피자 중에 하나를 먹든. 그럼 이때는 이거 두 개를 더하죠. 근데 곱할 때는 언제냐면 내가 우리 반이 평균이 100점이야. 그러면 내가 너네 치킨 중에서도 하나 사주고 피자 중에서도 하나 사줄게. 그럼 그때는 경우의 수를 다 세보면 얘들 12가지가 나와. 그럼 그때는 이거 두 개 더한 거, 곱한 거지. 그러면 이제 정리해줄게. 언제 곱하고 언제 더하는지. 얘들아 더할 때는 내가 그 행위를 하는데 무조건이 아니야. 내가 저걸 해도 되고 이걸 해도 되고 딱히 제약이 없어요. 그때는 더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무조건 치킨 중에서도 하나 뽑아야 되고 피자 중에서 하나 뽑아야 돼. 그럼 문제에서 뽑으라니까 뽑아야지. 그럼 그때 곱하시면 돼요. 이게 문제를 읽을 때도 그냥 문제를 어려움부터 풀 때도 다 똑같아.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또는이라고 하니까 더하고 그리고라고 하니까 곱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문제 진짜 다 틀려. 와장창.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예고 판단 나겠네. 얘들아 어른 안 쳐야 돼 안 쳐야 돼? 안 쳐야지. 문제에서 안 치라고 그랬는데 안 칠 거야? 아이도 안 쳐야죠. 문제에서 안 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 되게 곱하면 돼. 따라서 24 곱하기 이걸 해주면 44가 답은 얘는 5번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너네가 알아갔으면 좋겠는 거는 이 부분. 그래서 쌤 수업 듣는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알고 있어가지고 이제 문제를 되게 잘 풀거든. 너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을 해보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방금 문제 봤죠? 되게 많은 걸 얻어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짧아서 조금 아쉽네요. 우리 이제 17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 그림에서 선을 따라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의 개수. 이거 진짜 쌤이 작년에 애들을 가르쳤을 때 그때 쌤이 딱 직전 방학날에 이거를 풀렸어. 잘 안 나오는데 그냥 갑자기 애들 풀리고 싶더라고. 근데 진짜로 거짓말 안 치고 그 다음날 똑같은 문제가 나온 거야. 그래서 그때 이게 되게 생소한 거라서 애들이 막 세다가 틀리고 할 때 우리 반 애들은 다 맞췄었거든. 그래서 우리 이것도 혹시 모르게 쌤이 이번에는 한번 내볼게요. 자 이거는 얘들아 실제로 설명 진짜 끝이 없어. 이거 문제 보니까 지금 마지막 5번이 240개까지 있는데 혹시나 그럴 수도 있잖아. 240개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1, 2, 3 세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들아 사각형이라는 거는 뭐 사각형 가로가 2개 있어야 되고 세로도 얘들아 2개 있어야 되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가로는 그러면 지금 가로선이 이쪽에 하나 둘 세 가지. 그 다음에 세로선은 하나 아이고 3가지 아니죠 얘들아 4가지죠. 여기 밑에 것까지. 가로선은 4개. 그 다음 우리 세로선은 이번에 실수 없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럼 이렇게 생각해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사각형이 만들어지려면 가로선도 2개 있어야 되고 세로선도 2개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가로선 중에서 일단 2개를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가로선 중에서 4개 중에서 우리 2개 뽑아야 돼. 자리는 얘들아 2개 필요하지. 2개 뽑아야 되니까.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가로선은 4가지 가능하고 두 번째 자리에 3가지가 올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생각해봐. 내가 이거 가로선 순서가 중요한가? 막 내가 첫 번째를 뽑으면 뭐 다른 위치에 가고 아니잖아 얘들아. 가로선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위치가. 따라서 그 위치, 그 2개에 대한 위치를 나눠주세요. 곱하기 1. 세로선도 마찬가지예요. 세로선 우리 2개 필요하니까 자리 2개 필요해요. 그럼 첫 번째 올 수 있는 세로선 7가지, 두 번째 올 수 있는 세로선 6가지인데 내가 어떤 순서로 세로선을 뽑았다고 해도 다 어차피 사각형이 들어간 애들이야. 따라서
나누기 2 곱하기 1. 그러면 2랑 차 약분하고 2, 그 다음에 얘도 2랑 얘 약분하면 3. 그럼 우리 남는 거는 지금 3이 6 곱하기 7, 3, 21. 따라서 답은 126이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우리 아까 어떻게 보면 좀 복잡했던 사각형 문자를 이제 끝나고 우리 이제 2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길이가 2cm, 3cm, 4, 5, 6cm인 5개의 막대 중에서 우리가 3개를 골라서 삼각형을 만들려고 한대요. 이때 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확률. 지금까지 만들어질 확률을 많이 봤지만 만들어지지 않을 확률은 되게 좀 생소하죠. 그렇죠? 그럼 우리 먼저 우리 중 1파트에서 이거 기억 못하면 사실 문제 못 풀어요. 얘들아, 삼각형이 성립될 조건하고 생각해볼게요. 삼각형이 성립되려면 얘들아 무조건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되죠. 가장 긴 변의 길이가 여기까지 됐을까? 이걸 얘들아 기억을 하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자, 우리 문제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우리 또 생각해보는 거야. 아,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확률이 근데 어떻게 되지? 차라리 얘들아 우리 특징 있는 거는 삼각형이 만들어질 확률이 더 특징이 있죠. 따라서 우리 이렇게 할게요. 전체 확률 1에서 삼각형이 만들어질 확률을 빼는 걸로 할게요. 이게 훨씬 더 쉽다. 그럼 우리 삼각형이 만들어질 확률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애들이 이거부터 진짜 어려워요. 전체 경우의 수 찾는 거를 진짜 어려워요. 확률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 나와야 되잖아. 그럼 얘가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뭐냐면 저거 5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게 얘들아 전체 경우의 수겠지. 여기까지 됐겠죠? 그거에 그 위에 올라가는 게 이제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이제 5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전체 5개 있죠? 따라서 5개 중에 3개 골라야 되니까 얘들아 자리는 3개 필요하죠?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자리에 집어넣는데 또 나온다. 얘들아 내가 어떤 순서로 뽑아도 얘는 더 어차피 삼각형 만들어질 애들이야. 그럼 이건 순서가 중요하지 않겠죠? 뽑히는 순서가. 따라서 뽑힌 3개에 대한 순서를 얘들아 없애줘야 돼. 그러면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전체 경우의 수. 이거 분해.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야. 다시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2변의 길이 합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럼 우리 가장 긴 변의 길이가 6일 때 5, 그 다음에 4. 이게 가능하지? 이거 두 개 더하면 6보다 크니까. 그 다음에 6, 5, 3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6, 5, 7도 가능해요. 아, 여기 7이 왜 나와요? 6, 5, 2가 가능해요. 쌤이 미리 계산했나 보다. 그 다음에 얘들아 이제 더 이상 6으로 쓸 수 있는 건 없어. 6, 5로 쓸 수 있는 건 없어. 그럼 이제 바꿔. 6, 4, 3 가능하죠. 이거 말고 더 없죠? 얘들아 6, 4, 2는 안 돼요. 같아도 안 돼요. 무조건 크기만 해야 돼. 그럼 이제 6으로 쓸 수 있는 건 얘들아 다 쓴 것 같아요. 그럼 이제 5, 그 다음에 4, 3 완전 가능하죠? 그 다음에 5, 4, 2 얘도 완전 가능하죠? 그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거 얘가 5, 3, 2는 안 돼요. 됐겠죠? 그럼 우리 이제 5는 썼어. 그러면 4, 3, 2 얘도 가능해요. 이거 말고는 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는 게. 따라서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됩니다. 그럼 우리 분모를 계산해주면 2, 여기 약분하면 2, 약분하면 3 사라지고 얘들아 10분의 7이죠? 근데 우리 얘기했지 얘들아 이거 절대 안 빼면 안 돼. 무조건 빼야 돼. 이 문제는 착한 문제야. 10분의 7이 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학교 시험은 달라요. 그럼 우리 전체 확률 1에서 삼각형이 만들어질 확률 10분의 7을 빼주시면 답은 10분의 3, 3번이에요. 우리 무조건 뺄 거면 진짜 제대로 빼야 돼. 적어두고 하세요. 이거 나중에 진짜 무조건 실수 나오니까. 자, 그럼 우리 이제부터는 5점짜리 문제를 볼게요. 5점짜리가 조금 많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 더 얘기하자면 너네를 괴롭히려고 어렵게 낸 게 아니야 얘들아. 그냥 진짜 학교 시험에서 나올 만한 것들을 쌤이 되게 다 추려본 거야. 그래서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한 3일 동안 1000문제를 넘게 본 것 같아요. 1000문제 중에서 내가 정말 열심히 골랐어.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고 화내지 말고. 자, 우리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너네 학교 시험에서 매년 이런 거 나와. 맨날 위치만 바꾸고 순서만 바꾸고 조금 모형만 바꿔서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진짜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쌤이 어떻게 문제를 푸나? 자, 다음 그림과 같이 AD와 BC인 사다리꼴. 얘네들이 평행한 사다리꼴에서 AC와 BD의 교점 O를 지나면서 AD의 평행한 직선과 AD, CD의 교점을 각각 E랑 F라고 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을 때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거 GH의 길이를 찾네요. GH의 길이. 자, 그럼 우리 GH의 길이를 찾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돼. 이게 도형 문제를 풀 때 도형 문제는 퍼즐 같은 거야. 내가 구해야 되는 거를 찾고 그 구해야 되는 걸 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걸 어떻게 재료를 만들고 그 다음 마지막에 답을 도출하는 거지 함수 문제처럼 딱 그냥 딱딱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저거 GH를 찾기 위해서 우리 퍼즐 풀듯이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거. 얘들아 지금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평행에서 억각끼리 같기 때문에 A의 닮음이 성립하죠. 그 닮은 조건 얘들아 6대 18, 1대 3이죠? 아 여기가 비율이 1, 여기가 비율이 3.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비율이 1, 여기도 비율이 3이 되겠죠? 우와 그럼 우리 찾을 수 있는 거 먼저 나온다. 얘들아 지금 여기 길이 18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우리 이 삼각형에서 볼까? 이 삼각형에서 이 상황에서 우리 2호랑 18길이 이용해서 2호 길이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얘들아 5대 18은 조심하셔야 돼요. 1대 4예요. 따라서 5의 길이는 2분의 9가 됩니다. 여기 2호의 길이는 2분의 9. 그 다음에 우리 또 뭘 찾을까? 얘들아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볼까? GH를 찾으려면 내가 상황을 좀 그려주면 지금 여기가 GH 여기 길이가 18이지. 그럼 우리 그냥 얘랑 얘 비율만 알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걔랑 걔 비율은 얘들아 우리 지금 여기 2분의 9 나와 있지. 그 다음에 여기 18 나와 있죠. 우리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도 서로 닮음이야. 그쵸? 그럼 얘네 닮음비는 2분의 9 대 18이고 이게 지금 5G 대 GB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먼저 여기 9랑 18 약분하면 2가 되고 따라서 얘네 양변에 2를 좀 곱해주면 닮음비는 1대 4가 돼요. 이게 5G 대 GB의 닮음비야. 근데 여기가 5였지? 아 그럼 5G의 비율은 1. 그 다음에 여기가 B고 여기가 C가 되겠죠? GB의 비율은 4. 이제 끝났어요. 우리 GH 대 18은 닮음비 얘들아 조심 1대 5예요. 따라서 GH의 길이는 계산해주면 5분의 18.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바로 가려고 하지 말고 비율을 찾아야 풀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비율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문제에서 나와 있는 힌트들을 보면서 찾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까 복잡했던 근데 해동에서 많이 나왔던 스타일의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문제를 갖고 왔어요. 우리 7번 문제인데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 ABCD에서 점 GEF는 각각 AD, 우와 AD, BD, BC 얘들아 중점 나왔어요. 중점. 이때 삼각형 GEF의 넓이를 찾으래요. GEF의 넓이. 자, 그러면 우리 이거는 진짜 쌤이 굉장히 조금 답답한 게 이유는 모르고 그냥 막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굉장히 그냥 개념 자체는 쉽지만 문제에서 어렵게 나오는 게 이거야. 이걸 봐봐. 얘네들이 길이가 같다 나왔어. 중점이죠? 얘네들의 길이가 같다고 나왔어요. 중점이죠? 그럼 그때 얘네들이 평행해. 근데 왜 평행한지는 몰라. 얘들아 이거 중에 평행해요. 근데 왜 평행하냐면 제가 조금 지우고 얘들아 봐봐. 이거 삼각형 ADE와
봐봐. 얘네들이 똑같네? 그럼 얘는 비율이 1대 2지. 그 다음에 얘도 비율이 1대 2죠. 근데 그 중에서 각 A는 똑같이 있네. 그럼 이거 중에는 서로 S의 S 닮음이죠. 닮음이면 각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럼 내가 얘를 동그라미라고 하면 얘도 동그라미, 얘를 X라고 하면 얘도 X. 그럼 그렇게 보니까 지금 이 선이랑 이 선에서 동리각이 같죠? 그러니까 평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점 나왔을 때 평행한 거랑 굉장히 자주 엮어. 왜냐면 너네 이거 중점 2분의 1만 할 줄 알지 그냥 이거 평행하다는 것까지는 도출하지 못한 애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꼭 중요해요. 만약에 이게 1대2, 1대2 성립하면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평행하다는 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우리 문제에서 일단 얘가 사다리꼴이라고 나와있고 GF가 나와있는데 여러분 사각형 넓이 구하려면 밑변의 길이랑 높이를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GF에서 밑변의 길이랑 높이를 아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많이? 그러면 우리 사각형 넓이를 구할 때 얘들아 항상 밑변이랑 높이를 통해서만 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변의 걸 구하고 다 빼줘도 사각형 넓이 나올 수 있잖아. 따라서 목표를 세우자. 우리 목표는 일단은 어떻게 할까? 사각형 ABGF에서 빼줄게요. 사각형 아니죠? 사각형 ABEG랑 사각형 삼각형 BEF를 빼줄게요. 방법을 이걸로 우리 정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얘가 이게 사다리꼴이고 지금 G가 중점이니까 얘네들이 길이 똑같고 E도 중점이니까 얘네들이 길이가 똑같고 F도 지금 중점이니까 얘네들이 길이가 똑같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사각형 ABGF 같은 경우는 그냥 사각형 ABCD한테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시면 되죠. 얘도 중점이니까 딱 반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2분의 1 해주고 사각형 ABCD는 사다리꼴이니까 윗변이랑 아랫변 더하면 16, 높이가 4. 근데 사다리꼴이면 한 번 더 2분의 1 해주셔야 되죠. 따라서 2랑 약분하면 2, 2랑 약분하면 2, 2랑 16 약분하면 8. 따라서 사각형 ABGF의 넓이는 8이 16이에요. 여기 16. 그 다음 이제부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얘들아. 여기 넓이 찾아. 여기 넓이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들아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중점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지금 얘네들이 평행하죠. 중점이니까. 그다음 마찬가지로 얘랑 이 같은 경우도 중점을 지나니까 평행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저 사각형을 조금 따로 떼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A, B, D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 찾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 얘는 비율은 1대 2죠. 중선이니까. 그럼 얘들아 이거 삼각형 ABD 같은 경우는 지금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해주고 밑변의 길이는 6이죠. 높이는 얘들아 여기 그대로 나와있죠. 직각일 때. 따라서 12가 돼. ABD는. 그러면 우리 지금 ABD가 12인데 우리 얘랑 이 큰 게 지금 닮았고 닮은 비는 얘들아 1대 2지. 그럼 넓이 비는 1대 4가 되죠. 그럼 얘가 1 가져가 넓이 비. 그럼 만약에 이 삼각형을 3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사각형 A, B 그 다음에 이 G 같은 경우는 지금 12에다가 다시 우리 전체 4 중에서 3만큼 가져가야 되죠? 4분의 3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9가 돼요. 여기가 9. 삼각형 BC고 지금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해주고 밑변의 길이 4에다가 높이가 4. 밑변의 길이 10에다가 높이가 4죠? 따라서 얘는 계산하면 20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얘들아 얘랑 얘가 서로 닮음이죠. 닮은 비는 1대2고 그럼 넓이 비는 1대4가 되니까 여기까지가 1 전체가 4니까 여기는 3을 가져가야 되죠. 그래야 이 전체가 4가 되죠.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삼각형 BEF는 지금 원래 삼각형 BCD에다가 전체 4 중에서 1만큼을 가져가야 되니까 4분의 1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아까 얘가 문제에서 20이라고 나와 있으니 4분의 1 곱하기 20 하면 5가 돼요. 따라서 BF는 5. 자, 그래서 우리 16에서 9도 빼고 5도 빼주면 답은 2번이 돼요. 그래서 얘는 이거 넓이비도 잘 활용해야 돼요. 얘를 2번이나 활용해야 돼서 조금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자, 얘들아, 우리 이제 지금까지는 밟으면서 5점짜리 문제를 봤지만 이제부터는 확률에서 5점짜리 문제를 볼게요. 자, 근데 너네 학교에서 이런 거 진짜 자주 나와요. 학교 교과서에도 실려있고. 그 다음 얘들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좀만 더 힘내서 마지막까지 한번 열심히 공부해볼게요. 자, 이제 3번에 세 개의 주사위 A, B, C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각각 A, B, C, 주사위를 동시에 3개 던진대요. 이때 두 직선 x-2y 더하기 4는 0이랑 ax-by 더하기 c는 0이 한 점에서 만나고 싶대요. 한 점에서. 그러면 우리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아. 한번 생각을 해봐, 얘들아. 이거 두 개가 어떤 직선이든 무조건 어디선가 한 점에서 만나. 어떨 때만 빼고 일치할 때랑 평행할 때만 빼고 이 두 직선은 진짜 어디서든 만나. 기울기가 다르다. 그럼 기울기 다른 거는 찾는 게 진짜 너무 힘들걸? 어떻게 다 찾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차라리 한 점에서 만날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전체 확률 1에서 두 직선이 평행하거나 일치한 경우를 빼주면 돼요. 일치해도 한 점에서 만나진 않아요. 여러 점에서 만나지?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얘들아, 우리 두 직선이 평행하거나 일치하려면 그냥 기울기가 같으면 돼요. 일치하면서 기울기가 같으면 돼요. 그럼 정리 먼저 해줄게요. 얘는 지금 정리해주면 이 y는 x 플러스 4가 되고, 그럼 y는 2분의 1 x 플러스 2가 되니까 우리가 돼야 하는 기울기 얘들아 2분의 1이야. 그럼 이것도 쭉 정리해주면 by는 ax 더하기 c가 되고, 따라서 y는 b분의 ax 더하기 b분의 c가 돼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지금 기울기 b분의 a가 2분의 1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얘네끼리 곱해주고 얘네끼리 곱해주면 b는 얘가 2a가 되면 돼요. 따라서 얘들아, 근데 여기서 실수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a한테 1 적어. 그럼 b는 2지. 이거 여기서 끝나요. 근데 우리 잊으면 안 돼요. c도 있어요. 그러면 1일 때 c가 1에서부터 쭉 c가 6일 때까지 다 한다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a가 2가 되면 b는 4가 되겠죠. 2배니까. 그냥 마찬가지로 c도 1일 때부터 6일 때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이 되면 b는 6이 되죠. 마찬가지로 c는 제약이 없어요. 1에서부터 9까지 다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6개, 여기도 6개, 여기도 6개가 되니까 얘네 두 개가 지금 평행하거나 일치할 확률은 일단 1 마이너스, 내가 주사위 3개를 던졌어요. 그럼 한 주사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가지니까 6 곱하기 6 한 거에다가 평행하거나 일치할 경우의 수 18가지. 그러면 6이랑 여기 앞분하면 3, 얘랑 앞분하면 2.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답은 1-1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5번이고요. 또 주의해야 되는 거, 빼는 거는 좋지만 진짜 빼야 돼. 1 그냥 이것만 답 적는 애들이 있어. 답표가다가 이런 실수하시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크게 적어주고 문제 푸시는 걸 추천할게요. 자,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이제 23번 문제를 볼 건데, 너네 학교에서 재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항상 이 도형 문제가 나오는데, 재작년에는 쌤이 기억하기로는 사각형이었고 작년에는 오각형이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삼각형 가까웠어요. 그래서 삼각형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의 꼭지점 A에 별이 있는데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의 수만큼 그 길이로 정사각형을 변을 따라서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시킨대요. 주사위를 얘들아 이런 것도 체크해주세요. 2번 던질 때 별이 꼭지점 A에 놓이고 싶대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우리 여기서 주사위를 던지는데 다시 C에 놓이고 싶대. C에 별이. 그러면 해봐 그냥.
그 다음에 주사위 두 개를 던지죠. 그거의 길이만큼 가다 보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최소 거리가 2가 되고 갈 수 있는 최대 거리가 12가 된다는 것도 다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면 먼저 한 번, 두 번, 두 번만 하면 되네. 합이 2가 될 때. 그 다음 이제는 사실은 더 할 필요가 없는 게죠. 변 3개 맞나? 그럼 이만큼 갔으니까 변 3개 더 가면 5, 5일 때도 갈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또 변 3개니까 3 더해주면 8일 때도 갈 수 있잖아. 그 다음에 8에서 변 3개 더해주면 11일 때도 갈 수 있죠. 뭐하러 직접 해봐요. 그 도형이 가진 특성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그럼 얘들아 주사위 두 개 던졌을 때 합이 2가 되려면 1이랑 1, 얘들아 0 없어요. 2, 0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 5가 되려면 1, 4, 2, 3, 3, 2, 4, 1. 그 다음에 정말 굉장히 얘들아 1, 7 없어요. 가끔 보다 보면 1, 7 적고 막 그러는데 1, 7 없어요. 그 다음에 2, 6. 그 다음에 3, 5, 4, 4, 5, 3, 6, 2. 그 다음에 11이 되는 거 5, 6, 6, 5. 개수를 한번 세볼게요. 2가 되려면 하나, 5가 되려면 하나, 둘, 셋, 넷, 4개. 8이 되려면 하나, 둘, 셋, 넷, 5개. 10이 되려면 하나, 둘, 2개. 그러면 이거는 얘들아 다 더해주면 12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주사위를 두 번 던진다고 그랬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에다가 우리 방금 12개가 나왔죠. 따라서 답은 3분의 1, 1번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 마지막 문제를 볼게요. 얘들아 25번 아마 작년에도 경우의 수업 확률에서 마지막 25번이 좀 짝할 정도로 함수 연결돼서 좀 어렵게 나왔거든. 그래서 이번에도 쌤이 함수랑 연결돼서 조금 어렵게 한번 내봤어요. 아마 여기까지 잘 어려웠을 텐데 아마 잘 하셨어요. 자, 우리 25번 한번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두 점 A와 B 이게 있는데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를 A,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를 B라고 한대요. 이때 직선 Y는 A분의 BX가 3분 AB와 만나고 싶대요. 이거는 진짜로 우리 언제 많이 풀었냐? 중학교 1학년 때 진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진짜 많이 풀었던 것 같은데 그쵸? 이런 거랑 연결지어서 확률이 나오다 보니까 그 전에 배웠던 내용이 더 사라져 있으면 아마 문제 풀기가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럼 우리 25번 문제를 한번 다시 샅샅이 볼게요. 자, 우리 얘들아 직선 Y는 A분의 BX가 저 직선 AB랑 만나려면 선분이구나. 선분 AB랑 만나려면 한번 그려보는 거야. 안 만나네? 안 만나다가 딱 B를 지난 순간부터 만나지. 그 다음에 쭉쭉쭉 계속 만나다가 딱 A를 지나고 그 다음부터는 안 만나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A분의 B는 얘들아 직선의 기울기야. 그러면 이 Y는 A분의 BX가 3분의 AB를 만나는 기준점이 B를 지날 때랑 A를 지날 때가 기준점이죠. 3,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줄게요. Y는 A분의 BX에다가 그렇게 되면 지금 얘는 기울기가 원점을 지나지 얘가? 따라서 Y는 3분의 1X가 되고 기울기는 얘들아 3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A 같은 경우는 지나는 점이 지금 1,3이지. 그럼 1,3을 지나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Y는 3X가 되겠죠. 따라서 기울기는 3. 그러면 우리 이거 기울기에 관한 내용이잖아. 그러면 이 Y는 A분의 BX가 이 3분의 AB랑 만나려면 기울기가 무조건 3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 찾기가 말도 안 되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3분의 1하고 3 사이에 있는 거 어떻게 다 찾을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 차라리 전체 확률 1에서 반대의 경우를 빼줄게요. 얘들아 반대의 경우는 뭐냐면 A분의 B가 3보다 작을 때 3분의 1보다 작을 때랑 그 다음에 A분의 B가 3보다 클 때 이게 반대 경우예요. 정확히 반대. 저게 더 구하는 게 쉬워요. 그럼 우리 한번 첫 번째 경우부터 찾아볼까요? 첫 번째 A분의 B가 얘들아 3분의 1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우리 양변에 지금 3을 곱해줄까요? 그러면 A분의 3B가 1보다 작아야죠. 그
근데 얘들아 A는 양수지? 그러니까 내가 막 곱해도 상관없어. 그러면 3B는 A보다 작으면 돼요. 따라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경우에서 찾아볼게요. 얘들아 지금 B가 만약에 1이 될 때 B에다가 1 대입하면 3이 되지. 그럼 3보다 큰 A 값은 4 가능하고요. 5 가능하고요. 6 가능해요. 그 다음에 얘들아 B가 2가 되는데 그럼 2를 대입하면 6이지. 근데 6보다 큰 주사위 A 값이 어디 있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 A분의 B가 3보다 클 때. 그럼 이때를 그냥 직접 해볼까요? A 대신에 1을 대입하면 B한테 4 가능하죠?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5 가능하고 1 대입하면 6 가능하죠. 그 다음에 얘들아 2를 대입하면 누가 가능하죠? B가 6. 근데 6이 되면 능이 돼버리는데 얘도 없어요. 그래서 얘도 세 가지.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 여기였죠? 여기 그대로 끌고 오면 전차를 1에서 뺄게요. 먼저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경우 세 가지, 두 번째 경우 세 가지니까 두 개 합하면 얘가 6가지. 근데 얘들아 더한 이유는 이거에서 무조건 뽑을 필요 없고 이거에서 무조건 뽑을 필요 없어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더하는 거예요. 얘든 상관없어. 어차피 둘 다 안 만나니까. 그럼 얘네는 얘랑 약분하면 6분의 1이 돼서 답은 6분의 5.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얘도 마지막까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까지 지금 1번부터 25번까지 어느 하나 쉬운 문제 없이 진짜 이거는 너무 많이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시험을 본 학생들은 네, 진짜 너무 대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상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남잖아요. 유튜브에 올라갈 텐데 이건 너네가 시험을 보기 전까지 계속 복습할 때 문제를 보면서 그냥 이 문제 뭐였지? 복습할 때 되게 좋아요. 영상이라는 게. 그래서 너네 이 문제들이 진짜 학교 시험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내가 학교쌤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 알아줬으면 좋겠어. 쌤이 진짜 며칠 동안 1000문제 넘게 보면서 학교 어떻게 나오나 다 분석하면서 몇 년도에는 정오각형, 몇 년도에는 사각형, 물론 삼각형 이렇게 할 정도로 진짜 열심히 냈으니까 네, 진짜 조금 열심히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그래서 우리 시험을 잘 봤다고 해서 너무 막 익숙해가지고 이제 공부 안 해야지, 뭐 수학 말 다른 거 해야지 하지도 말고 너무 못 봤다고 해서 나 수학 못하나 봐, 나 이제 안 되겠다, 나 기말고사 망했다 그러지 말고 그냥 끝까지 잘 마무리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셨으면 좋겠어요.